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정말 안 좋았던 것은 역습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리고 페리치와 손흥민의 왼쪽 라인에서의 조합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페리치와 세세뇽 이 두 선수는 각자의 특성이 너무나 달라서 상황에 맞게 쓰는 것이 좋아요. 지공 상황에서는 페리치의 크로스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공 상황에서는 페리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역습 상황에서는 세세뇽이 빠르게 올라와 주기 때문에 세세뇽의 플레이가 조금 더 적합하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세뇽이 토트넘의 역습 전술에 적합한 이유는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려주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역습 상황에서 세세뇽이 빠르게 올라가주면 손흥민에게 붙어있던 압박이 분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손흥민에게 조금 더 공간이 생기면서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과 세세뇽의 호흡이 좋은 건 세세뇽이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세세뇽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플레이를 자주 하기 때문에 세세뇽과 손흥민의 호흡이 좋기도 하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려주는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세세뇽이 나왔을 때 손흥민과 세세뇽의 조합이 역습 상황에서 아주 위력적인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손흥민이 역습을 전개할 때 케인에게 패스를 주고 뛰어들어가는 장면인데 이때 세세뇽이 빠르게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케인이 볼을 받을 때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지만 이때 손흥민 주변에 상대팀 수비수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토트넘이 역습을 할 때 손흥민의 스피드가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손흥민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세세뇽이 빠르게 올라와 주니까 케인이 세세뇽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세뇽이 볼을 잡는 순간 당연하게도 손흥민에게 쏠려있던 수비수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세뇽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수비수 한 명이 끌려 나오니까 이 뒷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세세뇽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사실상 세세뇽을 거쳐가긴 하지만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려주는 플레이였던 거죠. 그래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세세뇽이 패스를 보내주고 이때 손흥민이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위협적인 슈팅까지 가져가는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페리치가 나왔을 때 물론 세세뇽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려주는 동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페리치가 역습할 때 올라와 주면서 수비수가 분산된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비슷해요. 페리치도 오늘 경기에서 역습할 때 빠르게 올라와 주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세뇽이 나왔을 때는 손흥민이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세세뇽이 패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의도적으로 손흥민이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페리치가 상대 측면 수비수와 넓은 공간에서 1대1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페리치가 1대1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사실상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페리시치의 돌파 능력을 살리는 움직임을 가져간 거거든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맨유가 전방 압박을 할 때 토트넘이 순간적으로 역습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때 케인이 볼을 잡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케인이 볼을 잡을 때 당연하게도 페리시치도 빠르게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케인이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케인이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페리시치가 부지런하게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움직임은 손흥민이 뛰어나가다 보니까 맨유의 선수들이 손흥민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케인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넓은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서 페리시치에게 보낸다.
두 번째는 손흥민에게 볼을 보내서 손흥민이 수비수와 스피드 경쟁을 하게 만든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케인이 평소에는 손흥민에게 그대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도 꽤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페리시치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리시치가 볼을 잡게 되니까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맨유의 수비수들을 한쪽에 몰아넣고, 이때 페리시치에게는 아주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토트넘이 만들어준 이유는 페리시치가 이 넓은 공간에서 상대 측면 수비수와 1대1 경쟁을 해서 돌파에 성공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의 스피드를 다소 희생하면서 페리시치가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페리시치가 드리블 돌파에 실패를 합니다.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맨유에게 볼을 빼앗기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 장면에서 페리시치를 활용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에 토트넘은 손흥민을 활용하든 페리시치를 활용하든 더 좋은 패턴을 활용을 해서 득점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페리시치를 활용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페리시치를 활용했을 때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지 않으면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경기는 분명히 페리시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것보다 당연하게도 훨씬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전방에 있는 케인에게 토트넘이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때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 들어가죠. 그리고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맨유의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서 중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맨유의 수비수들을 중앙으로 끌어당겨 놓은 상태니까 이때 자연스럽게 측면에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이 장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뛰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인이 결국에는 페리시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페리시치가 볼을 잡았을 때의 움직임을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측면 수비가 페리시치를 향해서 끌려 나오죠. 근데 이때 손흥민의 동선을 보면 아까 세세뇽과의 호흡을 비교해보면 손흥민이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갔을 때 측면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이때 패스를 보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려주는 공격 패턴이 돼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박스 안으로 들어가냐면 페리시치에게 1대1 경합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세뇽과 손흥민의 조합과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조합이 역습 상황에서 차이가 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올라오는 건 똑같은데 세세뇽이 볼을 잡았을 때는 손흥민이 전방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손흥민의 스피드에 맞춰서 세세뇽이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패턴을 토트넘이 가져가고, 페리시치가 나왔을 때는 손흥민이 수비수를 끌고 들어가면서 페리시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미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따라서 중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때 페리시치에게 아주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하죠.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리시치가 측면을 무너뜨려서 토트넘의 득점이 나온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선택이 너무나 안 좋았던 것이 맨유의 수비가 중앙으로 모여들면서 페리시치가 이 넓은 공간에서 맨유의 수비가 많은 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페리시치가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그 좋은 상황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맨유 수비에 둘러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뭐 페리시치의 드리블 돌파를 살린다, 이게 뭐 토트넘의 컨셉이면 그 컨셉을 사용했을 때 좋은 공격 찬스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페리시치의 드리블 돌파 능력을 살렸을 때 좋은 공격 찬스가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되면 사실 토트넘의 역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단순히 이번 경기에서만 나왔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동선이에요.
이게 시즌 초반의 웨스트햄전의 장면인데 이 장면도 보세요. 페리치가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의 동선이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중앙 수비수가 중앙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손흥민이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상대 중앙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 들어가고, 이때 페리시치 입장에서는 넓은 공간에서 1대1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페리시치의 드리블 돌파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돌파에 성공을 해서 위협적인 크로스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미끼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위협적인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괜찮은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처럼 페리치에게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줬는데도 드리블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들이 사실은 인터밀란 시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 콘테 감독 시절에 인터밀란의 공격 작업인데 이때 페리치가 볼을 잡거든요. 근데 전방에 있는 루카쿠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상대 중앙 수비수를 중앙으로 끌고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루카쿠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중앙 수비수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페리치 입장에서는 측면에서 아주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페리치가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움직임을 루카쿠가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콘테 감독이 페리치를 쓸 때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세뇽과 손흥민의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랑 아예 역습을 할 때의 패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달라진다는 의미는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페리치의 드리블 돌파 능력을 활용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콘테 감독이 손흥민의 스피드를 너무나 잘 썼어요. 그래서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토트넘이 역습을 하고 여기서 득점이 많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조금 이상한 것이 지공 상황에서는 페리치의 크로스를 활용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전략은 아니지만 역습 상황에서도 이렇게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빈도를 줄이고 페리시치의 드리블 돌파를 활용하는 빈도를 늘린다는 것이 과연 토트넘의 공격에 이로운 것이냐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토트넘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페리시치의 드리블 돌파를 사용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결국에는 크로스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손흥민한테 전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장면도 페리치가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인데 손흥민이 분명히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만 손흥민의 제공권을 활용한다는 것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득점 가능성이 적은 공격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페리치가 크로스를 올릴 때 손흥민 쪽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케인이 있는 쪽으로 길게 크로스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공격 작업에서는 손흥민이 별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뭐 크로스를 올리는 공격 패턴을 콘테 감독이 만든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이게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역습 상황에서도 크로스를 올리는 패턴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것보다 페리치의 드리블 돌파 능력을 활용하는 빈도가 커지고, 일단 손흥민 입장에서도 손해고요. 궁극적으로 토트넘의 공격 방식에도 그동안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공격 방식이 아주 좋았고 그것이 토트넘의 힘이었는데, 페리치의 드리블 돌파를 역습하는 과정에서 활용했을 때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것만큼 효율이 안 나온다면 토트넘에게 결국 마이너스거든요.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 경기에 대한 영향력도 너무나 적고 토트넘도 위협적인 역습 찬스가 단 한 차례도 안 나오고 했다는 것이 오늘 경기 토트넘이 최악의 경기를 보여줬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